안녕하십니까.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은 유산균을 섭취할 때 꼭 알아야 될 부작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유산균은 아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시고, 아마 모든 건강기능식품군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. 그 정도로 많이 드시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, 이슈는 많이 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.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? 잘 알려주지 않는 유산균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과거 영상에서 유산균과 폐혈증과의 어떤 그 관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걸 포함해서 조금 더 폭넓고 빈번한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유산균의 부작용을 인지를 하실 거면은 간단합니다. 이거는 외부 물질이거든요. 보통 살아있는 생균을 먹는 거죠. 살아있는 균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대부분이다. 이렇게 인지하시면 편해요. 제가 참고한 자료는 여기 논문에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 논문과 여러 가지 인서트지,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종합해본 유산균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빈번한 유산균의 부작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장 트러블이죠. 위장 트러블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인데 다양한 걸 지칭하는 단어입니다. 보통 흔한 위장 트러블이 유산균을 딱 먹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유발될 수가 있고, 변비, 설사, 가스참, 이런 팽만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. 심한 복통이나 위경련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당연한 거죠.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가스나 위에 자극을 주고 장에 자극을 줘서 경련이나 통증, 설사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. 일반적으로는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통계상으로는 1% 이하의 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1% 이상인 것 같아요.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유산균을 먹으면서 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부작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작용들은 심하지 않으시면 2주 정도 섭취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작용은 아니다. 그렇지만 2주 이상 반복되거나 너무 심하시면 끊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두 번째 부작용은 알러지 반응입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를 빈번하게 유발합니다. 그리고 그 알러지가 가장 빈번한 거는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.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반복되면 끊으셔야 되는 거죠. 이 두드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은 과민 반응이거든요. 외부 물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거고요. 어떻게 보면 알러지나 이런 반응도 과민 반응의 한 종류인데, 가장 흔한 과민 반응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두통, 어지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히스타민으로 인한 알러지, 그리고 과민 반응,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. 두통이 생기시면은 유산균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다. 어지러우시면 유산균 때문에 그럴 수 있네,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비특이적인 어떤 면역 반응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.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면역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면역계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유산균이 장내로 내려가서 장 점막 세포 쪽에는 그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면역을 활성화시켜 주고요. 면역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나쁜 유해균도 억제하고요. 그런 식으로 면역을 자극해서 우리 면역을 너무 처져 있지 않게 약간 항진된 상태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게 유산균인데, 보통은 괜찮은데 유산균이 들어가서 그 면역계를 자극을 했을 때 너무 과민하게 과항진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몸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몸에 염증 반응이나 알 수 없는 통증, 어떤 면역계 질환이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 면역계가 과항진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콜로니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산균들이 우리 몸에 정착을 하는 현상을 이 논문에서 지칭을 하고 있는데, 우리가 설계한 유산균은 들어와서 정착한다기보다는 유익균을 증진시키고 유해균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보통 어린아이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, 특히 생후 한 6개월 전후의 아이들은 이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착을 해서 면역계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콜로니제이션이 정착화, 식민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자.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었냐면은, 어떤 특정 연구에서는 아이들의 아토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유산균주를 투입을 했는데, 그 유산균주가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줬는데
천식을 더 유발했다더라. 그래서 원인을 좀 추적해보니까 우리가 섭취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착을 하면서 면역계에 문제를 일으켰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고령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야 된다. 물론 흔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6번째인데 이제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부작용은 유산균을 보통 섭취했을 때 염증 반응이나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요.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, 그리고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, 수술 직후의 분들은 유산균이, 이것도 균이거든요. 균이 섭취를 하면 장에서 점막을 뚫고 혈관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폐혈증이잖아요. 그 폐혈증을 유발해서 사망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예후를 보여주는 게 가끔 있다. 이런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. 7번째인데요. 전신 염증 반응도 발생될 수 있다.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붓고 많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발생되는 전신 염증 반응, 그리고 수포가 생기는 이런 반응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유산균의 부작용이 있구나 정도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위장장애나 알러지 정도, 그리고 과민 반응 이 정도가 가장 빈번한 부작용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,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건데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일단 심한 부작용, 통증이나 알러지가 심하고 막 통증 붓고 그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끊으셔야 되는 거고, 경미한 부작용,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설사가 생기시는 분들은 보통 짧게는 일주일, 보통 2주 정도를 드셔보시고 개선이 안 되면 끊으시고요.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시거나 유장 트러블이 생기면은 꼭 식전에 드시지 마시고 꼭 식후에 드셔보시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는 거. 용량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용량을 좀 바꾸거나 그리고 제품을 바꿔보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고 부작용에 대응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유산균의 부작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염.